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경제 뉴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 7월달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걸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0.1% 하회하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 추세로 꺾이다가 마지막에는 보합세로 해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특이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경제 8월 11일 금요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구멍난 나라 살림 예상보다 컸다. 상반기만 83조 적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올 상반기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하강해서 세금이 예상보다 벌거지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보다 적자폭이 25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당국 칼날이 카카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까지 향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2월에 카카오가 SM엔터 지분 경쟁을 하이브랑 벌였는데 그 하이브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고 했는데 어떤 의문의 법인을 통해서 대량 매수세가 나와서 SM엔터가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하네요. 금융당국 수사 결과 카카오 시세 조정 혐의와 김 센터장의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카카오 주요 임원 및 김 센터장이 불공정 행위로 행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불공정 거래로 확보한 SM엔터 주식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SM엔터 인수를 발판으로 나스닥 시장 상장 등을 추진해온 카카오엔터에게도 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카눈 느린 걸음으로 물폭탄 곳곳 침수 붕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수직 관통하면서 전국에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큰손인데 일본에 뺏길라 300만 유커 모시기 전쟁.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가 6년 넘게 금지해온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에서도 관광이나 유통, 화장품 업계의 중국 특수 기대가 높아지면서 중국 관련주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었죠. 대다수 기업들이 한한령이 장기화되면서 유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사업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왔었는데 이 소식에 많은 관광 유통 업계가 유커 맞이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건 면세업계 쪽인데 매출의 90%를 중국인에게 기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면세점이나 항공사 그리고 백화점들도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펼치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히토류 중국 의존 한국 88% 일본 31%. 한국과 일본이 히토류인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88%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 비해 같은 히토류 불모지인 일본에서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네오디뮴 자석이 강한 자력을 지닌 히토류인데 전기차 소재인 구동모터, 풍력 발전 터빈 등에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네오디뮴이 중국에서 세계의 92%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본이 중국 의존도가 낮은 이유가 세계에서 네오디뮴 제조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의 네오디뮴 제조 공장을 지어서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원광을 들여와서 이런 지역들에서 네오디뮴을 제조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도체, 양자, AI까지 미국, 중국 첨단 산업 돈줄 옥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 자본의 중국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한 데 이어 돈줄까지 막고 나선 것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계속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쓸어담는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규모의 생성형 인공지능용 반도체 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내놓기 전에 선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제2 헝다 사태 또 닥치나
중국 부동산 연쇄 디폴트 공포.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컨트리 가든이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헝다에 이어서 컨트리 가든까지 위기설이 나오면서 중국 부동산 업계에선 연쇄 부도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엔 또 다른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 다렌 완다 상업관리 집단이 이자를 갚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가 계열사 지분을 팔아 간신히 급한 불을 껐다고 하는데요. 원리금 상환에 실패한 완다와 달리 컨트리 가든은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컨트리 가든이 신규 주택 판매 기준으로 작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민간 기업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 회의를 지난달에 열어서 소비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시점에 사실상 부도로 이어지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산 동박, 미국서 IRA 보조금 받는다. 미국 에너지부 등에서 오늘 10월 안에 IRA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배터리 기업들이 이번 발표에서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구리를 핵심 원자재로 처음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구리가 동박의 주요 원자재이기 때문에 IRA에 동박이 핵심 광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수혜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주문이 몰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최근 동박 시장에 진출한 고려 아연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지 않아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8월 11일 금요일 읽어볼 만한 경제신문 기사들 같이 봤고요. 오늘 금요일 여러분 투자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태풍도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